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음, 새로운 네임드 분포를 하나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기하 분포라는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새로운 네임드 분포인 거죠. 그래서 기하 분포가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항 분포, 뭐 베르누이, 이제 포화송 분포, 뭐 이 정도 이제 배웠었죠. 근데 새로 하나 기하 분포를 살펴볼 건데, 이제 일단 확률 실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디스크리트이다 보니까 이 네임드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확률 실험 상황이 그래도 100% 이제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기에 이제 좋거든요. 이해할 때. 그래서 기하 분포가 어떤 거냐면 x가 만약에 기하 분포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GOM을 쓰는 거고, 지오메트릭. 그래서 이거 만약에 모수를 이제 P로 갔는데, 우리가 그때 뭐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에서 쓰던 것처럼 P는 이제 성공 확률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했었죠. 베르누이 확률 시행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이 성공에 대한 확률이 P로 이제 주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한 번에 이제 시행을 베르누이 확률 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립적인, 여기 이렇게 독립, 다 독립이죠. 근데 독립적인 베르누이 확률 시행을 이제 계속 할 때, 우리가 성공을 한 번 할 때까지의 이제 실패 횟수로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잡는 겁니다. 만약에 x가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실패 횟수를 세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로 이제 정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죠. 여기서 실패하고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x는 3번인 거죠. x는 3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확률 실험 상황이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성공 확률을 p로 뒀을 때. 그럼 일단은 우리가 x의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 성공의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은 반드시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우리가 확률 실험 상황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뭔가 진행되지 않고 성공이 나올 때까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실패 횟수는 전부 다 이렇게 앞에 정해져 있고 성공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조합을 이제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실패를 3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한 번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가 스몰 x 값에 가질 확률은 1-p의 x승 곱하기 p겠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미 우리 스몰 x가 실패 횟수로 뒀는데, 실패 횟수를 이제 실패 확률을 실패 횟수분만큼 이제 나와야 되고, 그다음 성공은 딱 한 번 나오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 분포의 PMF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에 대한 서포트는 뭘까요? 서포트까지 적어주면, 서포트는 우리가 뭐 성공 확률에 따라서 이게 그 뭐 확률적으로 무한번까지 갈 수 있겠죠. 실패 횟수가 성공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하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는 이제 0부터 무한까지 갔습니다. P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될 거고, 이게 P인 이거는 닫힌 구간이죠. 그래서 0 P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확률 실험 상황을 우리가 해서 이제 성공이 나올 때까지 실패 횟수로 우리가 x를 정의한다면, 확률 변수를, 그러면 우리 x의 PMF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PMF를 가지는 확률 변수는 지오메트릭 모수를 P로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이런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우리 PMF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PMF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라는 거는 이미 제가 몇 차례 이제 그걸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PMF가 진짜 PMF로 불릴 수 있는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항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거는 이제 for all x인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그럼 지우고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PMF의 모든 항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일단은 1-p의 x승 p, 이게 PMF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당연히 모든 이제 p 자체가 0부터 1 사이에 이제 어떤 실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항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당연하고, 이제 모든 PMF 값의 합이 1이 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기하분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셉은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우리가 각 분포마다 중요한 컨셉이 좀 있었죠.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에는 맥클로린 급수로부터 이제 E의 X승을 뭐 맥클로린 전개를 했을 때 이거 모든 합이 1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중요했었고, 뭐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항 정리와 뭐 가끔씩 이제 이항 정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애초에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항 정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데르몽드 뭐 항등식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하분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컨셉이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이게 왜 무한등비급수냐, 무한등비급수가 중요하냐, 우리가 어쨌거나 얘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PMF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0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를 하는 건데, 이게 잘 보시면 x가 0일 때는 0승 되면서 p가 나오죠. x가 1일 때는 1-p 곱하기 p, x가 2일 때는 1-p의 제곱 곱하기 p. 근데 이 1-p 자체가 일단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항에 이렇게 1-p씩 더 곱해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뭐 첫 항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비라는 걸 이용해서, 공비가 r일 때, 그러니까 1-p가 공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한 번째까지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x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니까 p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1-p인 그런 무한 등비급수의 합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1-r분의 a로 구하니까 a1 차탕이고 여기 공비인 거죠. 그래서 1-1-p의 분의 1 해주면 p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 원래 있던 p와 곱해주면 p 곱하기 p분의 1이 되면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p맵으로 불릴 수 있는 애구나. 기하 분포가 결국에 PMF 이 정상적인 PMF를 갖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무기역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무기역성을 언제 봤었냐? 우리가 이 지수 분포 볼 때 봤었거든요. Exponential Distribution.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형인 거죠. 연속형 확률 변수인데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 중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성립을 하는 게 무기역성이 성립을 하는 친구가 이제 기하 분포인 겁니다. 우리가 무기역성을 이제 어떻게 식으로 적어봤었냐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었죠. 우리가 S가 이미 발생했을 때 S에서 T만큼 더 그러니까 S가 이미 발생했을 때 T만큼 더 가는 거랑 처음부터 T만큼 가는 거랑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걸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거죠. T 플러스 S, 이거인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그때 이거 했듯이 여기가 S고 여기가 T 플러스 S니까 겹쳐지는 부분 T 플러스 S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PMF 결국 이거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p의 x가 s보다 작는 그런 확률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결국에 이 스몰 x 값이 이 x의 서포트가 정수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디스크리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x가 0부터 s-1까지 1-p의 x p 1- x는 0부터 t 플러스 s-1까지 이거를 구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무한이 아니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씁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이제 그 등비수열 합 공식이 이제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일단 1-r이니까 우리가 공비가 여기서 1-p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워지면서 p가 되고 첫 항은 이제 여기 0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p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공비가 1-p의 n은 마지막 이제 어디까지 가죠? s-1까지 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1-p의 s-1승. 그러면 분자도 이제 그대로 똑같은 메커니즘을 거쳐서 1-p의 t 플러스 s-1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식조작을 해주면은 1-p의
S-1승분의 1-P의 T 플러스 S-1 S-1 플러스 T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 이거 약분되면은 1-P의 T가 되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아까처럼 과정을 거쳐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 지금 무한 등비급수로 봤던 거를 우리가 등비수열로 이제 봐도 되겠죠. 이 축소됐을 때. 그래서 이런 컨셉이 이제 기하 분포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뭐 무한 등비급수이거나 아니면 등비수열로 이제 식조정을 하는 경우가 결국에 우리는 공비가 있고 뭐 차탕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결국에 지금 좌변이 이건데 P의 X가 이제 스몰 x보다 더 클 확률은 보면은 우리가 뭐 1-P의 S, P 더하기 1-P의 S 플러스 1승 P 더하기 1-P의 S 플러스 2승 P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1-P의 S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P 더하기 1-P의 P 더하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얘도 무한대 한까지 가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게 1-P의 S승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1-P의 X승의 P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P 하나 더 빼주고 얘를 1부터 쭉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S 플러스 T보다 클 확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했었죠. 이만큼 이게 1인 거니까 가 아니라 P분의 그럼 이거를 P를 괜히 뺐네요. P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세트로 해서 우리가 기하분포 PMF 정상적인 PMF 조건 두 번째 때문에 이게 합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P의 S승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얘는 1-P의 S 플러스 T승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변수가 S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은 그냥 1-P의 S승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S 플러스 S 플러스 T보다 큰 확률은 이제 S 플러스 T승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게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좌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P의 S승분의 1-P의 S 플러스 T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1-T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왜냐면 T보다 같은 확률은 우리 여기에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분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하분포의 이제 중요 컨셉을 말씀드렸죠. 이제 등비급수와 뭐 이렇게 쓰면 된다. 그걸로 해서 이제 식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는 기하분포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볼 건데 일단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1-P분의 P가 됩니다.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일단 x가 지오메트릭 p를 가질 때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적어 볼 수 있겠죠. x하고 1-p의 x승 그 다음 p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의 포화송분포나 이형분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팩토리얼이 나와서 우리가 얘를 없애줬는데 지금 얘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없애줄 그게 없죠. 근데 이걸 한번 p를 일단은 떼보고 p를 앞으로 옮기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떤 거의 미분 형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p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은 x1-p에 x-1승 그러니까 지금 1-p를 만약에 이거를 p로 미분하면 x 내려오고 x-1승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속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1이 나오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이게 x승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1승인 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1-p만큼을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에 1-p까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얘는 바깥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 미분과 서메이션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 있죠. P를 한 개 더 넣지 말고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게 공비가 이제 1-P고 차탕이 1인 그런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이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1-R분의 A니까 1-1-P분의 A는 1이니까 P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P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얘를 먼저 구해준 건데 얘가 이제 P분의 1인데 P분의 1에 대해서 P로 미분해 준 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P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서 이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내려오고 P에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P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 곱하기 1-P 곱하기 마이너스 P제곱분의 1 이렇게 해주면 P분의 1-P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결과 나오죠. 사실 이것까지는 조금 딥한 것 같긴 한데 이 기하분포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배웠던 방식 뭐 이렇게 고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고친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잘 계산해 보시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까지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베리언스 x를 계산해 보면 답은 이제 p제곱분의 1-p가 나옵니다. 뭐 꼭 한 번씩 안 해보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대값 같은 경우에 p분의 1-p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확률이 만약에 0.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성공을 이제 만약에 성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게 한 5번 정도 될 거잖아요. 가 아니고, 저는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 저는 기하분포 기대값 이거 외울 때 그냥 이제 0.2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거를 1까지 채운다고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걸리는 횟수가 5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5번째에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한다고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4번, 4번이 이제 실패 횟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횟수가 지금 4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0.2 분의 0.8에 대입해보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실패를 4번을 하는 거죠. 평균 실패 횟수가.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각자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시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가지 네임드 분포를 더 소개할 건데, 이거 자체는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어떤 상황인지만 하고, 거의 그냥 소개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음미양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음미양 분포는 뭐냐,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는 이상하게도 뭐 보시다 보면 이상한데 기하 분포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일단 소개를 하자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모수를 r, p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r번 성공할 때까지의 실패 횟수를 세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실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r을 뭐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에 마지막에 성공이 나와야 되고, 뭐 성공의 자리를 일단 세워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실패 횟수가 6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성공의 자리수가 하나 정해져 있죠. 이건 무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어떤 것만 몇 개만 정하면 됩니까? 여기 지금 전체 자리 중에서 9자리 중에서 8개만 정하면 되는데, 8개 중에서 우리가 이 성공 2개를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은 실패는 자동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그래서 8C2를 일단은 자리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실패를 우리가 6번 했죠. 성공을 3번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x가 6을 가지는 확률. 그럼 우리가 이걸 PMF로 일반화 해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 확률 실험 유도 상황, 우리가 이렇게 유도했잖아요. 유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전체가 몇이죠? 전체가 우리가 실패 횟수 더하기 성공 횟수 하면 전체잖아요. 그쵸? 우리가 실패 6번에 성공 3번에 합쳐야 9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건에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5, 이거 성공으로 무조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만 이제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근데 남은 성공 두 개만 우리가 자리를 골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몰 x를 이제 실패 횟수로 두는 거니까 실패 횟수만큼 실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공을 몇 번 하냐? R번만큼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MF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확률 실험 상황이랑 PMF까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이제 성질이나 뭐 기대값 분산 이런 거 찾아보시고,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결국에 이 똑같은 뭔가,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하 분포죠. 여기까지만 보면 또 기하 분포고, 그래서 이만큼 보면 또 기하 분포고, 이 기하 분포를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그냥 이어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나이브하게 이렇게 R번 이어 붙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만큼이 기하 분포 분산이었는데 여기에 R을 곱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네임드 분포가 이제 초기하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기하 분포의 확장판이 초기하 분포가 아니고, 헷갈리게 얘는 이제 기하 분포의 확장판은 음이항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하 분포는 하이퍼 지오메트릭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이 어떤 큰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탕?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화이트가 이만큼 있고 블랙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움큼을 집어요. 그러면 화이트에 X개가 있고 이 한 움큼을 N개만큼 집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X개는 이제 화이트에서 나오고 N-X개는 B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 실험 상황을 우리가 PMF로 나타내보면 총 W 플러스 B 만큼 중에서 결국에 N개만큼을 뽑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 스몰 x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화이트에서 몇 개가 나오냐, 우리가 N개의 움큼을 집어넣는데 화이트에서 몇 개가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이트에서 X만큼 떠야 되고, 그 다음 B 중에서 N-X개만큼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확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도 뭐 열심히 팩토리얼 계산하고 조합 계산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기대값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서포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절대 안 외우고요. 이게 그냥 말이 이렇게 확률 실험 상황을 했을 때 말이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가 결국에 우리가 이 화이트에서 이제 몇 개 뽑히냐 그 의미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N과 W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당연하겠죠. 왜냐면 W가 일단은 흰색 구슬이 10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흰색 구슬 중에서 12개를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전체 바구니에서 총 5개를 뽑는데 X가 7개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N과 W 중에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이걸 보시면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무조건 0과 N-B분의
n-b 중에 더 큰 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이제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두 개를 뽑는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n-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w가 20개, 여기가 5개인데 우리가 10개를 뽑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뭐 3개밖에 안 뽑았다. 우리가 여기서 7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7개를 못 뽑죠. 왜냐하면 여기 애초에 블랙 구슬이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n-b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을 뽑고 남아있는 이게 지금 b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기하분포와 초기하분포 그리고 음이항분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이항분포와 초기하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실험 상황과 제가 봤을 때 이런 음이항분포의 성질을 이용하고 기대값 분산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확률 실험 상황이 만약에 그냥 초기화분포 설명 없이 나오면은 그걸 그냥 확률 구하는 정도, 사실 이런 PMF를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아예 특수하지 않은 그냥 네임드 분포가 아닌 그런 확률을 구하는 확률 실험 상황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증명하고 그럴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음양분포 같은 경우도 그냥 기하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죠. 이렇게 유도 정도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 구하는 것도 그냥 이거를 일단은 PMF로 결국에 여기 식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 expected x에서. 그러면은 사실상 쓰이는 테크닉이 비슷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거 PMF가 유사한 꼴이기 때문에 테크닉을 쓰는 것도 다 비슷할 거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했었고, 조합 다루는 것도.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시고, 기하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 뒤에 두 개보다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자체도 우리가 뭐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하분포의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가지니까, 근데 0부터 무한대까지를 이제 우리가 서메이션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 등비급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 기억해 놓으시고, 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번째 테크닉을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얘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연속형 확률 변수 증명들을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연속형 확률 변수를 좀 볼 건데, 우리가 원래 배웠던 연속형 확률 변수가 이제 균일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균일 분포, 우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PDF 개형이, 우리 사실 연속형은 확률 실험 상황이 별로 없죠. PDF 개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만약에 1부터 0까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PDF를 가질 때 우리가 x가 유니폼 0,1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해보면 A부터 B까지 어떤 PDF를 가지는데, 그 PDF가 이렇게 유니폼할 때, 어떤 상수일 때, 이제 유니폼 A, B를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 이 PDF 값, 그러니까 높이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높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이거의 넓이가 확률이진 거잖아요.
넓이가 확률인데 지금 이 네모 박스가 있는데 여기가 B고 A면은 지금 이만큼의 넓이 합이 1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밑변이 이제 B-A, 그러면 높이가 B-A분의 1이 되어야 넓이가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X가 이런 유니폼을 가지면은 X의 PDF는 B-A분의 1. 이게 이제 어떨 때냐? X가 A와 B 사이에 값을 가질 때. 그리고 나머지는 0. 이렇게 PDF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DF가 정상적인 PDF의 조건 한번 보시면 일단 모든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B-A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하기를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B-A분의 1은 항상 0보다 뭐 크거나 같은 거죠. 사실상 여기에 이제 부등호를 떼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항에서 양수가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에도 이제 어차피 0보다 작아질 그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연속형이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써주는 거죠. 서포트가 이제 a부터 b까지인 거고 적분해 주는데 b-a분의 1 dx로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은 이게 1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상수니까 사실상 나와도 되는 거죠.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적분 변수가 지금 그럼 1 dx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수니까 상수를 적분해주면 1차함수가 나오죠. ba고 b-a분의 1이니까 여기 ba 대입해주면 b-a분의 1 b-a 이렇게 나오고 날라가니까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균일 분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은 균일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x가 어떤 유니폼 a, b를 따야 할 때 2분의 a 플러스 b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네모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a고 b고, 그럼 이 정중앙이 이제 이 PDF 균일 분포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다 유니폼인 상황이고 뭐 나오는 확률이 다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기대값을 갖겠죠. 이걸 한번 증명해 보면 결국에 a부터 b까지 x, 그 다음에 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여기가 이제 PDF 값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처럼 나오고 지금은 1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이거 약분해 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히 할 수 있고, 베리언스 오브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의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x제곱의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서포트 a부터 b까지 x제곱의 b-1 dx. 사실 이거는 그냥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 dx니까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약분해주면은 3분의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제곱이 나오겠죠. 이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다음에 그냥 기대값 제곱은 위에서 구했죠. 2분의 b 플러스 a의 제곱. 그럼 우리가 3분의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일단 분모를 통분해주고 4. 그 다음 이걸 한번 바로 가봅시다. 같은 한끼리 묶어서. 그러면 여기는 4b제곱 마이너스 3b제곱 그 다음 여기는 4ab 마이너스 3 해주면 6a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남고 b제곱 남고 마이너스 2ab 남으니까 a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b-a의 제곱과 똑같죠. 왜냐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a제곱을 먼저 쓰냐 b제곱을 먼저 쓰냐. 그러니까 균일 분포 지금 아까 이렇게 네모 박스 생각해보면 PDF 만약에 이렇게 딱 치면은 이 AB의 거리가 길수록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더 이제 커지는 거죠, 분산이. 그렇겠죠. 사실상 뭐 여기서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게 좀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더 커진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값의 범위가 좁으니까 사실상 PDF 값도 이렇게 더 커질 거고, 왜냐면 이거 넓이 합이 1이니까 분산도 당연히 작겠죠. A와 B 사이의 거리가 짧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직관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균일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볼 수 있고, 다음에는 이제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지수 분포, 이 정도 남았는데 이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 분포 같은 거는 유니폼인데 이 PDF 값이 어떤 상수로 주어지면서 상수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된 겁니다. 그래서 PDF 값이 상수로 주어지고 서포트도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PDF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넓이의 합이 1인 것을 이제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유니폼인 경우에는 이게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되게 PDF를 구한다거나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은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PDF를 구할 때 도형의 넓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유니폼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확률만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이 지점이. 그럼 우리가 이거 b-a분의 1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원래 같으면 적분을 이제 a부터 2분의 a 플러스 b까지 b-a분의 1 dx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귀찮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실상 일단 밑변이 2분의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a인데 이거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높이가 b-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 거죠, 확률이. 그쵸? 이렇게 이제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니폼이기 때문에 이제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유니폼만의 이제 특성이 있고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기분포랑 지수분포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기회가 있다면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자주 나오는 테크닉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게 전부긴 합니다.